어떠한 fx가 x 더하기 4분의 3x 더하기 4입니다. 평행이동하지? 그러면 원본은 그냥 하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래. 평행이동 기억납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뜻은 x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는 소리야.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y 자리에 y 빼기 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란 말이야. 어렵잖아. 이렇게 안 풀고 유리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안 풀고 점근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유리함수는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개형은 안 바뀌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옮겨주면 돼요. 그럼 얘를 모양을 이쁘게 바꿉니다. 많이 했잖아.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분모를 분자에 쓰죠. 분자에 x의 개수 3이니까 3부터요. 그러면 3x 플러스 10이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k 빼기 12가 있어야 분배했을 때 k 남고 10이 사라지지. 그럼 찍고 찢으면 fx는 찢으면 3 찢으면 x 더하기 4분의 k 빼기 10이야. 그러면 fx가 너는 도대체 뭐하는 친구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점근선 물어보죠. 점근선이 분모 빵 x는 마이너스 4고요. 사라지면 y는 3이고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3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x의 개수가 1일 때 분자의 상수 즉 k 값이 k 빼기 10입니다. 즉 얘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 다음 같은 표준을 바꿨을 때 얘가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평행이동 한다면 아까처럼 x자리에 뭐 집어넣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점근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쉽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답을 찾았다면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옮겨진다고. 그럼 마4, 3이야. 그러면 옮겨진 친구의 점의 교점은 마4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되니까 마6 3이 3만큼 평행되니까 6 k는 바뀌지 않아요. 평행이동을 시켜도 그래프의 개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결정짓는 k 값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얘를 가지면 다시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고 쓰는데 gx라고 부르는데 그럼 gx는 k 값이 요거 정의 결점이 이거니까 거꾸로 식을 세울 수 있죠. 거꾸로 세우는 거야. 거꾸로 이걸 거꾸로 세우는 거지. 분모가 마6이 나오려면 분모에 x 더하기 6이 있어야 되겠지. 지수가 k 빼기 10입니다. 아니 상수가 뒤에 6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게 좀 더 효용성이 있는 풀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의 교점이라면 왜 중요하냐?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항상 이거만 물어보든 항상 물어보는 모든 친구는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답 찾았지만 그 다음 뭐래? 얘 점근선의 교점 요게 누구 위의 점이래? k 위의 점이래. 얘가 얘 위의 점이래.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라는 소리겠네. 그럼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6 나오니까 x에 마이너스 6 얼마? 넘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8 더하기 k니까 k가 6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딴 교육청 문제였다. 또 규칙입니다. 오른쪽 친구는 유리함수입니다.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p라는 점이 있어. p, a, b가 있습니다. 얘의 최소는 무엇인가 물어봤어. 그러면
봐봐. 잘 보세요. 네. 잘 봐, 잘 봐. 내가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나? 내가 이거 봐봐. 다음 유리함수에서 최하추서 문제가 보편적으로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친구, 요런 친구. 범위를 주고 다음 친구의 최소를 요구합니다. 그럼 약끝점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그거랑 저번 시간에 한 요 공식 문제가 있어요. 이 공식을 거듭 말하지만 외우고 있으면 편하겠지? 공식 외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합니다. 어떠한 유리함수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꼽았을 때, 즉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 위에 점 p를 잡아, a를 잡아. 그랬을 때 pq, 그래서 ap 더하기 ap 더하기 aq의 최소는 무엇입니까? 이거 기억나? 저번 했잖아. 저번 시간에 했어요. 공식이 뭐냐면 p 더하기 q 점근선의 두 교점 더하기 2루트 k야. 공식 이었으면 팽팽하겠죠?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 있고 x축, y축에 수제발을 꼽아서 그 길이의 합은 언제 작아요? 물어보면 공식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더한 다음에 2루트 k. 답 나옵니다. 이거 산깊은 결과입니다. 아, 산기 높은 결과. 이건 무조건 산기에 대한 공식인데 귀찮아서 뿐이야. 귀찮아서 이런 공식 있다는 겁니다. 풀어줄 건데 시간이 없잖아. 선미가 뭐라고 해? 선미? 24시간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즉 두 번째 모양이 뭐냐면 똑같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점근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얘도 지금 이 문제 보면 이거 얘거든. 점근선 있잖아. 점근선 있을 때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꼽았어. 그럼 그 길이의 합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의 합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음 모양 AP 더하기 AQ의 최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더 쉬워요. 얘는 뭐냐면 1루트 K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알면 이건 결국 언제 쓰는 거냐? 내가 지금 하고 간단히 넘어가지만 지금 이거 언급하고 계속 공식을 외웠니? 못 외웠으면 계속 정석 플레인 산술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풀 건데 시험 닥쳤을 때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걸 푸는 게 유리하겠지. 거듭 말하지만 네가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몇 높지 않을까?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집을 지을 건데 망치 하나 갖고 있어. 그 망치로 집 짓기가 쉬울까? 판자를 잘라야 되는데 망치밖에 없어. 그럼 판자를 부셔야 될 거 아니야. 긁어?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지. 할 수 있겠지.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써야 돼요. 만약에 드라이버 하나밖에 없어. 드라이버로 판자를 자르래. 그러면 언젠가 긁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하고 하냐 이거야. 결국 내 말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P구에 이게 Q구에 K야. 이런 상태 잘 봐. 위의 점에서 뭐 했대? 위의 점 잡아. 얘가 뭐야? 얘가 A, B지. 얘에서 뭐 했어?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뭐고 A 빼기 B가 뭐냐는 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잡으면 평소처럼 수발을 꼽았어.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 뭐예요? 요 길이? 여기 뭐죠? 여기 PA 길이 얼마야? A 여기 A잖아. 여기 수발을 꼽았어. 요 길이 뭐야? B지. 근데 A 빼기는 뭐고? 아 미안. 이게 X 이게 Y니까 이 가로 세로.
그럼 a 빼기 1이 뭐고 b 빼기 2가 뭐냐? 그러면 a에서 1 빼면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잖아. 네. 이게 a 빼기 1이네. 어. 여기가 2잖아. 여기는 얼마야? 빅 b 빼기 2네. 그럼 결국은 이거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거리합의 최소네? 공식 뭐라고? 눈치를 깠다면 이거 2루트 k네. 그러면 3이니까 k가 2루트 3이라고 눈치를 깠으면 바로 답을 낼 수 있다. 너무 행복하지 않냐? 라는 거지. 3을 어떻게 알아? 이게 k잖아. 아 그러네. 방금 두 번째 공식이잖아. 그럼 그림을 봤을 때 x축 y축에 꼽았으면 p 더하기 q 더하기 루트 k, 점근선에 꼽았으면 2루트 k입니다. 외우고 있으면 답이 금방 풀리는데 이걸 안 외웠을 때 풀어볼게. 한 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만 도구를 여러 가지 갖자라는 거지. 네가 그런 거지. 네가 이렇게 판자를 톱으로 자를 건데 그냥 줄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전기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줄톱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긁으면 되지. 전기톱 갖고 있으면 이 하면 되지만 전기톱을 맨날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을 수 있잖아. 그렇지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난 힘쓰기 싫으니까 전기톱을 맨날 가지고 다녀야지 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난 줄자가 편해 이러고 줄자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는 것 뿐이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풀면 위에 점을 잡아. 뭐라고 잡아? P, A, B. 그죠? 네. 그러면 A랑 B랑 관계식이 뭐야? B는 이건 여기 위에 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B는 이따가 A 집어넣은 거니까 A 빼기 1분의 3 더하기 2 맞아요? 네. 그러면 집어넣었으면 이거 A 빼기 1 플러스 B가 뭐라고? B가 A 빼기 1분의 3 빼기 2, 이게 B잖아. 네. 빼기 2. 빼기. 아이고 미안합니다. 더하기 이거 빼기입니다. 그러면 지워지면 결국은 A 빼기 1 내가 주어진 식이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3의 최소는 뭐예요? 가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산술계라 푸는 더 쉬워. 더 쉬운데 공식을 외우시면 이것조차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힌트로서 정말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공식 쓰면 답이 나오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다음 두 개의 합의 최소를 구하되 분수꼴이 무조건 뭐 쓴다고? 산술기야 평균을 쓴다고 했었지요. 산술기하 평균은 A 양수, B 양수라면 두 개의 합은 하나 같아요. 두 배의 루트 곱 아닙니까? 맞습니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어떤 친구의 최소를 물어보는데 2차가 아니라 분수꼴은 거의 대부분 산술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하나 같아요. 두 배의 루트 곱. 결국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은 최소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지워지니까 2루트 3. 그럼 다음 친구는 항상 2루트 3보다 큰 거 갖다 놨기 때문에 얘의 최소는 2루트 3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지.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푸냐? 공식 외우냐? 고쳐야겠다. 수학에서 이렇게 100번 많이 반복시키면 100% 주기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많이 했지. 결국은 F102 그러면 다음 친구는 이 소리가 뭐냐면 합성을 한 번 하면 1승, 함수에 한 번 지우면 1승, 합성을 두 번 하면 2승, 이런 식으로 합성할 때마다 주석 올라가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지. 네. 그럼 F100이 일어나면 1부터 해야 됩니다. 1승 2는 그냥 fx에 2집어넣으라는 거야. 이거 2집어넣으면 얼마야? 2집어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f 제곱 2는 결국은 얘는 f 합성 f인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계산하는 걸 f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 게 나오라는 소리거든. 네. 그러면 f 제곱 2는 앞에서 계산하는 게 뭐니까? -3니까 걔를 fx에 넣으면
다음 게 나옵니다 라는 소리거든. 마일름 뭐 나오죠? 마일름이요? 2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항상 이런 모양이야. F32는 결국은 계속 그 다음 걸, 그 전에 계산한 걸 집어넣은 소리거든. 그럼 얘는 F에다가 전 거 계산한 거 2분의 1 집어넣은 소리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F 2분의 1은 이거 2분의 1 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네요. 이거 뭐 분의 1은 뒤집어난 소리니까 얘를 뒤집어난 소리죠. 2야. 그럼 돌아왔네. 다시 2 넣으면 위에서 2 넣으면 마이너스 나온다고 했잖아. F42는 다시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얘는 3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마일 2분의 1 2 마일 2분의 1 2 이게 뭐야? 반복인 거야. 그럼 얘를 100번 하면 100번째에는 뭐가 나옵니까? 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3이 주기라면 100번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결국은 1이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한 번 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반복된 친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다음 F랑 G가 있어요. 다음에 계산하지. 요걸 계산할 건데 가로 열고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분배가 되면 자리가 바뀌면서 분배가 되겠지. 그러면 내부에 있는 역함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역함수가 가로 내부에 분배가 되면 역함수 분배하면 자리가 바뀌지. 마치 드모르간처럼 바뀐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에를 보면 이쁘게 먼저 계산해줘야 되는데 F랑 F 인버스가 만나면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곱하기 1 같은 거니까 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G 인버스 서클 F4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면 얘는 G 인버스에다가 F4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연산을 차근차근 하면 되겠지. 네. F4는 얼마니? F4는 4를 집어넣으면 1분의 2니까 2네요. 그럼 G 인버스 2잖아? 네. 근데 거기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죠? 어떠한 gx에 대한 역함수 값을 요구하면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직접 gx의 역함수를 찾거나 공식으로서 혹은 항상 역함수 값을 물어본다면 지금 g 인버스 2를 물어본다면 역함수를 안 줬기 때문에 는 k라 놓고 짝꿍 찾는 거라고 했지. K는 항상 원함수랑 역함수 관계는 원함수의 a는 b 나온다면 역함수는 b는 a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2면 뭐 나온지 궁금하면 k라 놓으면 원함수에는 k는 2 나와야 되겠지. 그 때문에 g, k는 2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방법인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역함수는 진도가 끝난 그 순간 2학년이 끝난 그 순간 가장 어려운 파트를 꼽으세요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역함수를 꼽아요. 선생님 역함수 3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역함수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K는 미 나오니까 계산해주면 넘기면 4K는 8이니까 K가 2죠. 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값이 2AU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지. 네. 다음.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를 일단 읽어. 어떠한 다음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려. y는 2x 분의 1이니까 대충 x분의 1이랑 차이가 없거든. 얘는 이거 x의 개수가 2면 기분 나쁘잖아.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x분의 2분의 1, 즉 k가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거랑 걔랑 똑같아요. 즉 k의 크기가 바뀌면 얘는 그래프에 뭐 원점과 멀어져요 좁아져요 이기 때문에 기본 개형과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기본 개형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게 y는 2x분의 1이야. y는 x 더하기 k는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k인 직선이니까 뭐 대충 생겼어. 막 그려도 돼. 이렇게 y는 x 더하기 k.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생겨. 대중 a랑 b. 걔의 중점이 m. 그럼 얘를 뭐라고 쳐?
주제 방정식을 이렇게 m이라고 안 놓고 p라고 안 내? f가 m인데 얘가 x, y야. 이때 p의 자방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자취의 방정식 문제 나온다면 어떤 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막 움직여. 그럼 그 움직이는 그 점을 막 찍어보면 어떤 뭐가 나올 건데 그 친구를 찾아주세요 라는 친구야. 그러면 봐봐, ynk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교점의 중점들을 다 보면 막 이런 잡힐 건데 그걸 쭉 이으면 무슨 그림이에요 라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정석 자취의 방정식을 풀면 굉장히 어렵거든. 하나 찍어볼게. 얘는 정석으로 안 풀게. 정석 어려워요. 봐봐,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야. 이건 대칭성을, 그러니까 원래 자취의 방정식은 풀이가 두 개야. 방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정석. 이거 정석 풀면 어려워요. 혹은 그 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가장 유력한 용자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가 있어. 그러면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고 p, q가 점근의 교점이죠. 그럼 유리함수는 어떤 대칭이 있냐? 두 개의 대칭을 가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어떤 유리함수가 있어. 어떠한 유리함수가 있을 때 x는 p, y는 q를 갖는 어떠한 유리함수 있을 때 유리함수 이렇게 있어. 그럼 유리함 첫 번째가 뭐냐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져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어쩌한 점대칭을 갖니? 점근선의 교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떠한 선대칭을 갖니? 라고 물으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친구에 대해서 선대칭을 가져요. 얘에 대해서 대갈코마니, 얘에 대해서 대갈코마니.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인 친구고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예요.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를 지나는 점에 대해서 선대칭을 가져요. 어떤 선에 대해서 갖냐면 기울기가 뿔마 1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점대칭과 선대칭을 가져.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큰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y는 x 더하기 k, 그럼 뭐 k가 0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y는 x, 지금 k가 0일 때지. 그러면 두 개의 중점 잡으면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점 0,0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k를 계속 움직여내면 이런 식으로 a, b들이 계속 생길 건데 걔의 중점을 잡으면 얘에 대한 대칭인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친구. 왜냐면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는 y는 x 대칭이거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기본 유리함수는 아까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라며. 그럼 얘는 이 친구는 점근선 0,0 x축 y축이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니까 요 두 개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 이런 기울기가 1인 친구에 접으면 무조건 그 모든 친구들은 중점을 잡으면 무조건 전부 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k예요. 이걸 정서로 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방은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방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진 추세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방은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무리함수를 나갈 건데 무리함수를 나가려면 무리식 나가야 돼요. 무리식은 루트 안에 x에 대한 식이 있는 걸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리식을 할 때 유리함수도 즉 분수함수도 우리는 y는 1차분의 1차밖에 안 했잖아. 네.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런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지. 왜냐면 이게 2차가 되고 3차가 되면 이과 3학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것만 하지. 루트도 마찬가지야. 루트도 y는 루트 1차만 해. 2차도 종종 하는데 2차는 특정한 모양이 있어요. 반원이라는 굉장히 특정한 모양을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등장한다면 루트 내부가 1차인 것만 해. 그리고 분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분수는 보자마자 이거 절대 분모가 0이 안 돼요 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분수가 등장하면 분모는 0이 아닙니다가 눈에 박혀. 따로 쓰지 않아도. 근데 루트는 루트 내부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복소수, 즉 루트 내부가 음수인 걸 허수라고 부르는데 허수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 범죄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루트가 등장하면 루트 내부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분수에서 분모 0이 아닌 것처럼 루트는 항상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모 0일 때나 루트 내부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해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음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건데 제곱 루트. 우리가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랑 연산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등장하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거 그대로 음수인 거 그대로잖아. 음수인 거 마이너스 9잖아. 그래서 루트에서 제곱 루트는 항상 절대값 밖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뒤집히면 제곱 바깥에 있으면 그냥 지워집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지워져. 그래서 이건 공식이야. 제곱 루트는 절대값. 제곱 바깥에 있으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유리화는 많이 했지. 숫자에서 했던 걸 문자에서 하고 함수식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것만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루트식을 주면 식을 써야 돼요. 루트 내부는 뭐 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가 실수 되고 싶다. 나중에 이 말 안 줘. 그냥 루트를 주고서 해를 찾았는데 뭐 루트식이 포함된 방정식 풀었어. 해를 나왔는데 루트가 내부가 음수가 되는 해는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루트 내부가 음수가 되거나 분모가 0이 된 해를 무연근이라고 부릅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다 해가 아니야. 그래서 다음을 보고 언제 시작됩니까? 2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동시에 x 더하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풀면 x는 2보다 작고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동시반적이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요 라고 식을 줄 수 있겠지. 제곱에 이거 모양 바꿨으면 이거 루트 x 빼기 2의 제곱 절대값 x 더하기 어떻게 한다고? 제곱 루트 어떻게 한다고? 제곱 루트는 절대값으로 바꿨습니다. 절대값 x 빼기 2 절대값 x 더하기 그럼 절대값 어떻게 한다고? 루트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루트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는다.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이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인가요? 둘 다 양수네? 그럼 그대로 절대값이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지워주고 2x밖에 안 남겠네. 네. 제곱 바깥에 있으면 지워집니다. 그냥 분모의 유리야 많이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부호 바꿨어요. 가운데 친구의
부호를 바꿔서 분모 문제 곱하면 분모 합체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고 사라지고 사라진 게 밖에 안 남겠네. 이런 간단한 계산은 많이 했지. 네. 루트 내부에 루트가 나오면 그 상황을 이중근호라고 부르는데 이중근호는 굉장히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트 내부에 루트가 나오는 연산이 나왔다면 잘못 푼 거야.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런 연산은 없어졌습니다. 이중근호는 내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이중근호 아니다. 이중근호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근처 한 10년에서 8년 사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중근호 즉 루트 내부에 루트가 나온 상황은 잘못 풀었구나. 근데 왜 수학에서는 이런 걸 넣나요? 이게 풀면 새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건데 옛날 거에 잔재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과학고 애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넘어가고 1번, 2번 다 알아서 하시고 뭐 할 거냐면 무리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수는 3스텝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유리함수 했던 것 마찬가지로 함수는 좀 3스텝이야. 항상 기본형 배우고요. 항상 표준형 배우고요. 항상 일반형을 배우는데 무리함수의 일반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짱 쉬운 함수 중에 하나가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기본형, 표준형 끝이야. 그래서 15분 내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함수는 어떻게 한다? 1번 기본형부터 시작한다. 기본형은 뭐 알려준다? 기본형은 개형. 너는 어떻게 생겨 처먹었니? 를 알려주는 게 개형입니다.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y는 루트 ax예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루트 내부에 x에 대한 문자가 있는 걸 무리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루트 내부에 1차 있는 걸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y는 루트 ax가 가장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 a가 양수일 때를 보기 위해서 a가 1일 때를 그려볼게. a가 1이면 y는 루트 x죠. 맞나요? y는 루트 x는 넌 어떻게 생겨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y는 루트 x는 0,0이 지납니다. 맞나요? 1은 뭐 나와? 1이면 1 나오지? 맨 처음 찍어보는 거야? 2는 뭐 나와? 2는 루트 하니까 기분 나빠.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 4쯤 집어넣을까? 3는 뭐 나와요? 3는 2 나오죠? 9 넣으면 3 16 넣으면 4 그러면 대충 요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a가 양수인 가장 기본적인 루트예요. 루트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그려볼까요? a가 음수를 그리면 a가 음수일 때를 그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거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말이죠. 그건 a가 1일 때 그렸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4개의 개형을 그릴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그렸냐면 내가 방금 그린 게 y는 루트 x죠.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뭐야?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러면 얘랑 즉 점을 찍어서 그려야 되지만 우리가 점을 찍는 건 좀 옛날 방식이야. 좀 구닥다리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요새 트렌디한 요즘 트렌디한 옷이 뭐야? 요즘 가장 트렌디한 옷이 뭐죠? 암인가요? 네. 요즘 굉장히 그래서 트렌디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y는 루트 x를 그리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문제에 등장했다면 두 개의 함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거짓말하자. 네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기 앞에서 걸어가는 분을 봤을 때
외딴 남자랑 걸어간다면 그 두 명은 반드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너의 썸남과 너의 친구가 동시에 걸어가고 있어. 그럼 그거를 보고서 가만 냅둘 거야? 너는 지금 뭐해라고 카톡으로 보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보고서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이제 새끼들은 달려가야죠. 너는 뭐이고 뭐야 달려가야죠. 달려 나쁜 년아 하면서. 썸남인데도 내 친구가 아니야. 이미 끝났죠. 아니. 썸남이어도 썸남이어도 나랑 썸 타고 있는데. 남자가 2명이랑 동시에 썸날 수 있잖아. 그럼 걔가 이제 매장 당하는 거죠. 현규 같은 친구들은 2-3명 썸 탈 수도 있지 이렇게. 현기는 인정. 현규 인정? 이해해줄 수 있어. 원빈 원빈이면 너 인정.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항상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의심하잖아. 저 새끼 뭐야? 마찬가지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한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y 루트 x랑 y 루트 마이너스 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럼 이거 뭐라 부르지? x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x를 넣었어. 이거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두 개의 관계는 뭐야? 썸은 어디까지니? 썸은 손 잡는 것까지인가요? 어디까지 가능하죠? 썸은 사귀기 전까지. 어디 가능해? 손 잡으면 손 잡는 거 순간도 팔짱 팔짱 끌수 있지. 어깨 동무 어깨 동무 할수 있죠. 썸인데 가능하다? 왜 친구랑도 하잖아요. 친구랑 할 수 있는 거? 난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썸 해본 적이 없다고요? 맞아 정답 나는 한 번도 썸 타본 적이 없어 여보. 그럼요 우리 쌤 상남자로 사귀다 하잖아요. 당연하지. 일단 사귀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관계인 정의를 알 수 있어야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 y축 대칭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알고 있어야지. 썸 타는 건 손잡는 것까지. 그 이상은 사귀는 것부터. 진짜요? 그 다음에 외박은 결혼하는 것부터. 이렇게 단계 이렇게 있잖아. 오. 난 옛날 사람이니까. 그죠? 옛날 사람은 딱 단계가 딱 있단 말이야. 아니야? 올드하다 올드해. 당연하지. 올드하다 올드 해야지. 너 엄마한테 혼나. 20살 돼봐. 엄마한테 혼납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 갔다 올게 이러면 엄마가 엄마 잘 갔다 와 할 것 같은데? 엄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알아?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욕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이럴 거요. 그래서 안 돼. 항상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되면 y축 대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때 얘랑 얘의 관계는 y 대칭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y축을 접으면 얘가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인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 기본 함수,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거 꼬리 쳐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 즉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x축 대칭이야. 반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 동시에 한 거 x에도 마이너스 x를 넣고 y에도 마이너스 y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나오는데 얘는 실제로 원점 대칭을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총 4개의 개형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리함수의 개형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x의 부호랑 y의 부호로서, 즉 루트 앞에 있는 친구의 부호랑 x의 부호로서 다음이 결정되긴 해. 그러면 4개의 개형을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행복하지. x 양양이면 오른쪽 위로, 그 다음에 양음이면 오른쪽 아래로,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빨리 그리는 법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개형을 외우면 좋아. 못 외우면 이 그래프를 그려 찾아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 찾아. 못 외우면 이건 그래프, 이 4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종종 물어봅니다. 참고진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어차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가끔 문자로 주고서 3가지 물어보면 얘를 통해서 적어줬다. 왜? 이거 외우면 좋겠지만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안 외워질 거 아니야. 그죠? 뇌에 용량이 부족하면 안 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로써 우리가 나중에 3가지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을 했다. 다시 돌아와서 A 양수일 때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듭말하지만 유리함수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유리함수의 본질은 뭐야?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뭐였어? 점근선이었지. 그럼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 거지. 그럼 무리함수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물으면 뭐 시작점이라고 부른 책도 있고요. 꼭점 말고 꼭점도 괜찮고요. 뭐 정점이라고 부른 친구도 있는데 무리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함수는 루트 내부를 0으로 만드는 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 이거 x 0는 0이잖아? 0,0을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0에서 a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항상 무리함수는 이 시작점 0,0에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보통 얘를 시작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난 얘를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친구는 시작점에서 쭉 올라가네.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 0,0 시작점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정점 2차 함수의 입장에선 꼭점 유리함수의 입장에선 정근의 교점 무리함수의 입장에선 항상 시작점에서 함수가 시작하기 때문에 함수의 개형 4개 다 시작점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쓰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정역과 치역이에요. 그러면 다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정역은 뭐냐? 정역은 루트 내부가 양수인 게 정역이에요. 그럼 A가 양수라면 x가 0보다 큰 게 정역입니다. x의 범위. 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에만 있잖아. 치역은 얘가 양수니까 얘 양수. 즉 루트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양수면 왼쪽도 양수. y는 0보다 커놨다. 근데 얘를 이 식으로 보는 것보다 함수의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쉬운데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고 위쪽에 있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y의 범위가 0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거고요. 결국은 얘가 시작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x가 0, y가 0이면 얘보다 클 때 얘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작점으로서 정역과 치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끝이야. 미안합니다. 하나 빼먹을 뻔했네. 오른쪽 1을 향해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이 세 개의 정보가 끝입니다. 결국은 그래프의 개형만 그릴 줄 알면 문제가 끝나는 건데 그래프의 개형만 그릴 줄 알면 정역 찾을 수 있고 치역 찾을 수 있고 증가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표준형만 하고 표준형 빨리 하고 끝낼게. 7, 보시라. 57.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 빼기 p를 집어넣고요. y자리에 y 빼기 q를 집어넣으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가 y 빼기 q는 루트 a x 빼기 p 넘겼으면 y는 이 친구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리함수의 표준형이 굉장히 이쁘거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요것만 알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y는 이것만 그렸으면 끝나.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것만 그리면 이번 날 끝납니다. 봐봐. 이따가 치자. 봐봐. 잘 봐. 함수의 그래프 잘 봐. y는 루트 x 빼기 1 더하기 2가 있다. 그러면 시작점 찾아. 시작점이 어디야? 출발이 어디야? 루트 내부를 0으로 만드는 게 시작점이야. 이거 x의 1은 0 나오죠? 사라지면 y가 2야. 그럼 얘는 1,2에서 시작되는 무리함수라는 소리잖아. 맞나요?
그럼 1,1을 찍어. 1,2. 그리고 봐봐. 1,1 시작되는데 함수 그래프가 요거 4개잖아. 네. x 양수 그 앞에 양수면 오른쪽 위를 올라가는 함수야. 근데 이걸 안 외우고 있다. 안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면 그려봐요. 이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쉬운 점 하나 더 찍어. 어차피 우리가 시작점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 그럼 네 개 하나 고르면 되거든? 그럼 쉬운 점 하나 찍어. 아무거나. x에 뭐 넣어볼까? 루트 내부가 양수 4개. 아무거나 집어넣어. 뭐 집어넣을래?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루트 나와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루트가 안 나오는 가장 쉬운 점. 뭐 넣으면 이뻐져? 2! 2는 얼마 나와? 2 넣으면 3 나오네? 2,3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2,3진 하니까 이 두 개의 점을 쓰나? 그럼 그래프 몇개 없잖나요? 네. 시작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는데 쉬운 점을 더 찍어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짠!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 끝나는 겁니다. 항상 무리 함수는 뭘 물어보냐? 시작점 물어보고요, 정역치역 물어보고요, 증가 감소 물어봅니다.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시작점 찾았고요. 그럼 정역은 어떻게 돼? 정역 x가 얘로 보면 x 빼기 1이 0보다 큰 범위만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함수 그래프를 보면 1보다 큰 범위밖에 없잖아. 그럼 정역은 x가 1보다 커나 같다 맞습니까? y도 마찬가지. 2보다 큰 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y의 범위가 2보다 크지. 증가의 감소에 증가하네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문제가 끝나는 거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무리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90% 끝나는 겁니다. 항상 모든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 한 번 더 우리 끝낼게요. 다음을 그리면 일단 최고치의 수가 x가 이렇게 있잖아? 묶어. x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묶어. 마이너스 묶어. 그럼 얼마? x.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맞나요? 네. 그러면 시작점이 얼마야? 시작점 얼마지? 시작점이 루트 내부를 열어 만들게. x가 2분의 1 사라지면 마이너스를 맞나요? 이렇게? 네. 두 번째 쉬운 점은 x에 뭐 넣을까? 0 넣으면 행복하시지 않나요? 0 넣으면 얼마야? 0이네? 네. 아 너무 행복하다. 무리함수는 너무 행복한 함수입니다. 너무 쉽거든. 무리함수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거든.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지나고 0,1 지나. 다음 두 개의 점을 지나.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당연히 요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아 그렸어.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90% 끝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정역 찾아야지. 치역 찾아야 됩니다. 정역은 x의 범위입니다. x가 2분의 1 뒤밖에 없잖아. 그러면 x의 범위는 항상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있지. 네. y의 범위는 x 마이너스를 위에만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증가의 감소에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얘는 감소하고 있네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치를 구하세요. 딱 항상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좋아요. 그래서 숙제는 무리 10 다 풀고요. 한번 책 좀 한번 읽어보시고 필수의 3번까지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지. 네. RPM 안 푼 사람은 RPM 빨리 푸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